국가가 손을 놓고 있나 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으셔서 집중관리군이신데, 예, 집중관리군은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해준대요. 아직 집중관리군이 지정이 안 됐대. 확진된 지가 벌써. 무화재는 거예요, 저기. 팍스로비드 처방받는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 코로나 진료병원은 연락해서 일반 약은 처방받아갖고 퀵으로 어머님한테 배달까지 지금 시켜놨어요. 약은 왔는데 팍스로이드가 안 왔다고. 당연하지. 그 노인분들은 팍스로이드 안 받으면 거의 100% 폐렴으로 잘못하면 진행하거든요. 제가 아는 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니까요. 헛거리고 막 전화를 하는데 없어요. 119에서 뭐라 그러냐면 괜찮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말하시는 거 보니까 숨 쉬는 거네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걱정이네. 빨리 팍스로비드 처방병원을 찾아야 되는. 일반 병원은 찾았어요.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제가 대면 진료해가지고 약 처방까지 받아서 약국에 연락해가지고 퀵으로 보내라 그래서 퀵으로 다 보냈어요. 일반 약은 받으셨는데 집중관리군이어야 팍스로비드를 처방해 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관리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이제 전화 돌려야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야지. 제가 또 그런 건 잘해요. 옛날에 10만 원인가 20만 원 받을 때 뭐 이렇게 받을 때도 뭐 이렇게 난리 났잖아. 계속해. 될 때까지 연락. 100몇십 번 연락해서 됐어. 여기 그날도 여기서 했네. 오후에 100몇십 번을 연락을 했어. 또 해. 전화를 10몇 군데 돌려가지고 결국은 연락이 됐어. 4시간 반 만인가 연락이 된 것 같아. 제가 그런 건 잘해요. 버티고 막 연락하고 말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는 잘해요. 제가. 오늘도 한번 해보자. 팍스로비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소유권 취득. 자, 소유권의 뜻하고 제한 중에서 상린관계 바꿔요. 소유권 취득은 두 가지죠.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고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선의취득 있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동산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제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은 법률에서 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요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법률 규정에 소유권 취득이 어떤 게 있는가? 그 중에서 뭐 취득시효가 제일 중요하고요. 부합, 이거 조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취득시효는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효력을 말하고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제도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제도 두 가지 제도가 있고 그 중에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범위인데 취득시효라는 게 뭐냐? 갑소유 부동산이나 동산을 을이 점유를 하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하던 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취득시효는 유형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둘 다 공통적으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습니다. 동산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건 없고요. 그 중에 두 개가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요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취득시효는 누가 하는가? 주체, 자연인, 법인. 무엇을 객체로 하는가? 부동산, 동산. 자, 그 중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른쪽 269페이지를 보면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자기 거 된다. 내 건데 내 거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취득시효 주장하면 됩니다. 두 번째 토지 일부 된다. 토지 일부. 다만 토지 일부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고 점유 취득시효만 됩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국유재산이라고 있는데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지는데 행정재산만 됩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만 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행정용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일반재산, 즉 구잡종재산만 되고요. 행정재산은 안 된다. 밑에 보면 공유지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돼요. 반면에 좀 전에 행정재산 안 된다 그랬죠? 네. 또 하나 추가해야죠. 뭐? 집합건물 공용부분. 뭐가 안 된다고요? 집합건물 공용부분. 아파트 복도계는 같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268페이지 밑에 서설이 있고 이번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가 쭉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에. 세 개 기억해야 되죠.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득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자연인 법인이 부동산, 동산을 객체로 소유권, 지상권 등을 취득하게 되고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나 행정재산 같은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거 보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조문이 있죠. 245조. 245조 내용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효과입니다. 249조가. 자, 요건과 효과를 합치면 의가 되겠죠. 자, 245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게 뭐죠? 차주점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 이게 요건. 효과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봤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더라. 그래서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해 갑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
갑이 건물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을의 건물이 침범해 있더라. 따라서 갑은 철거를 청구할 것이다. 그죠? 이럴 때 을이 이 땅을 점유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걸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 한다. 두 번째, 갑과 을이 소송이 붙으면 을은 당연히 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이고, 그죠? 그 요건을 증명을 해야 될 텐데, 다행히 요거 추정이 되죠? 아까 자주점유 추정, 평원점유 추정, 공연점유 추정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을은 증명이 필요 없지요? 그 다음 요거 20년 계속점유. 그런데 20년 계속점유를 추정받으려면 을은 20년의 텀을 두고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래야 20년 계속점유가 추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때.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날. 이 두 날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되는 그 날,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을은 최초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역산을 해서 기산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을이 이거 안 된다, 원칙적으로. 기간 역산하거나 기산점 선택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단 이 땅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속 갑소유였던 경우, 을의 점유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 이때는 선택할 수 있고 역산할 수 있고, 또 하나 갑소유였다가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고 그 후에 갑이 병에게 양도, 그 후에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양도를 했고, 그래서 이 소유자가 변동이 됐는데 이날 여전히 을이 점유하고 있고 다시 20년 경과, 이걸 2차 취득시효라고 부른다. 무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을이 최초로 점유한 날이 아니라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된 날, 요 날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예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과는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첫째 채권이죠.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두 번째, 이걸 누굴 상대로 청구하는가?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날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라. 따라서 이 을이 점유를 개시해서 20년이 되기 전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죠? 만약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이 병은 20년이 된 날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20년이 되는 날 이전 등기 청구가 생겼고 그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으면 뭘 취득? 소유권을 취득. 자, 이때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가? 점유 캐시시로 소급한다. 247조 점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캐시시로 소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일단 의, 요건, 효과. 딱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사례.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을이 정액의 미등기 전매. 을이 정액의. 이때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그 다음 정. 갑을 정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지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이 갑에게 야 직접 나한테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물론 점유를 넘겨받을 때부터 얘가 다시 20년. 그럼 그때는 자신의 취득시가 완성됐으니까 그때는 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은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더니 갑이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병에게 팔아먹었다. 첫째, 을은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시효 완성 후 소유자라. 그러니까 병은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병에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을은 갑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이때 이게 이중매매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근데 이거 매매가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뭘 할 수 있다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둘이 매매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갑의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면 요 매매는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 뭐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 땅이 수용이 됐다. 이건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럼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뭘 청구할 수 있다? 대신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권. 정리. 갑이 팔아먹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수용당하면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할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갑이 팔아먹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이미 을의 시완상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야 되고, 알고 있으려면 을이 알려줬어야 한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거나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했거나 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완성 사실을 알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판례.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리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 의리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이 의뢰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죠. 등기 권리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의리 취득 시 완성됨으로써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면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갑은 의뢰를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의리 등기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문제가 생겼다. 갑소유 땅에 의리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이 압류를 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의리 등기를 넘겨받았다. 국세청에 쫓아가서 이 땅 20년 전부터 내 거요. 왜 남의 거 압류했어? 라고 소구표를 주장하지 못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구표를 취득하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에게까지 소구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국가는 세금 뜯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요 정도. 그래서 269페이지 조문 확인했고 270페이지로 가면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앞에서 봤던 거고요.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른쪽부터 중요하죠. 2번에 기억 니은에 A 그림 밑에 B 3번에 기억 A 다음 페이지 B 6번째 줄까지 B 6번째 줄 그리고 8번째 줄 다음 이후 다만 이후 B의 6번째 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그 밑에 다만부터 진행한다까지 자, 니은 취득시 완성 전 여기 보세요. 의뢰시효 완성 전 등기 명의의 변동 요거 요게 니은 밤에 그림 밑에 취득시 완성 후 변동 요거 나눠서 그리고 오른쪽에 A 2차 취득시효 A 2차 취득시효 B 불법행위 책임 and 적극 가담하면 무효. 그게 B. C.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D. 갑이 팔아먹었다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유권이 복귀되면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게 D. 와 판례 밑에 2 대상 청구권 그죠? 대상 청구권 거기까지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판례들은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쳐다봅니다. 그 문제 뭐냐 이 자식아 혹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문제 가서 볼 거예요. 혹시라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괜히 보면 이해도 안 되고요. 나는 이걸 꼭 이해해야만 넘어갈 수 있다는 분들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머리 깨지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예제를 보겠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득세 완성됐다. 틀린 것을 골라라. 1.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을은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번 갑이 원로부터 이전 등기를 청구를 받았는데 병에게 팔아넘겼다.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그죠? 3번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3번이 틀렸고 그죠? 갑에게 해야지 갑에게. 4번 을은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땅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그죠? 5번 갑이 을로부터 등기를 청구를 받았는데 제3자 여기 보세요. 얘하고요. 가장매매를 했대. 무효죠. 무효 등기잖아. 대위하여 말소 청구. 그죠? 우리 이증명에서 비슷하게 봤지. 그래서 그런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오른쪽 3번 취득시 효과 현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불법 점유자가 아니어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고 그게 동그라미 1번. 판례 밑에 2번 점유한 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그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시효가 완성됐는데 그걸 모르고 있던 갑이 건물을 지었네.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을이 등기를 청구해서 이게 을에게 넘어갔네. 을 소유 땅 갑소유 건물.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네. 그럼 건물 소유자는 땅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그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법정 상권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예. 어디 갔어? 예. 취득 시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 정은 을의 점유를 승계했을 뿐 시효 완성의 효과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거 3번. 쭉 내려가면 등기 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원시치이다 동그라미 2번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이게 원칙. 그죠? 네. 자, 예제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 자,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나오면 타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나오면 그냥 타주. 2번은 집합건물 공용분이죠.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네. 명확하죠? 2번이 답이야. 나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3번 일필토지 일부 되지요. 4번 몰라. 5번 몰라. 4번 봐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완성자 완성 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가등기에 기초해서 시완성 후 본등기 마친 자에서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 없나. 순위가 소급하잖아요. 그죠? 순위가 소급하잖아. 그런데 소유권 언제 취득해? 본등기한테. 아니 가등기 고사의 시효완성 그 다음 본등기 본등기한테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얘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다시 한번 갑소유 땅에 병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의 시효가 완성 되고 본등기 순위만 소급할 뿐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니까 결국 병은 을의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죠. 5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취득시효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 정지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럼 답은 어렵게 고르냐 이 자식아. 2번 골랐잖아. 나와요 답이 그냥 이렇게. 5번은 전혀 몰라도 돼.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오늘 체크해 드린 거 정도는 기억하셨다가 특히 아까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 그 대비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역시 의, 요건, 효과를 살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죠? 10년간 소유의사로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바로 뭘 취득? 소유권 취득.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앞불사 이 땅이 병소유야. 병이 갑에게 매매를 했거나 근데 그 매매가 무효. 예? 또는 갑이 서류를 위조했거나 어찌됐건 병소유인데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걸 모르고 을이 샀어. 자, 이때 을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 땅이 누구 소유? 병소유.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왜? 갑이 서류를 위조했거나 에? 또는 갑병 매매에서 갑이 병이 만취해 있었거나 강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무효. 근데 등기엔 공신력 인정 안 돼. 얘도 무효. 나중에 병이 땅 내놔. 줘야 돼. 그런데 얘가 이 땅을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하고 조금 취지가 달라. 이건 어떤 취지일까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상 결함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는 점유하고 있던 놈한테 소유권 뺏어서 주는 거고 이거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너 소유권 취득 못 하잖냐. 그걸 보완하는 기능.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기능이다라고 보통 봐요, 학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무효 등기명의인, 소유자가 아닌 자가 10년을 점유하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라 한다. 됐죠? 자, 그때 요건이 첫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이게 무효 등기. 이게 유효라면 내가 소유자죠. 취득시효 필요 없지. 무효. 이 사람이 20년이나 몇 년? 10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는데 이거 추정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완성자가 증명해야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무과실 점유만큼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증명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또 점유취득시효와는 달리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죠. 이때 이 선이 무과실 점유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되느냐,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 10년 동안 계속 선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앞불사 을이 등기하고 점유한 지 7년밖에 안 됐네. 갑병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7년밖에 안 됐네. 그런데 앞에 있는 놈이 3년 됐네. 아까 점유승계 인정되지요? 10년 점유되죠? 등기승계도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등기승계. 근데 등기승계는 규정이 없어. 아까 점유는 있었죠. 199조에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 분명히 점유승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등기승계는 없어. 규정이. 없어도 인정된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등기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점유승계뿐만 아니라 등기승계도 인정이 된다. 심지어요, 갑이 사망을 했고요, 을이 상속인이야. 등기는 요 사람 이름으로 계속 돼 있어. 을은 자기 이름으로 단 하루도 등기된 적이 없어. 그래도 얘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한다. 왜? 상속은 등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전 등기 합하여 10년, 전 점유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효과는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280페이지 245조 2항이 있고요.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됐죠? 그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죠. 자, 10년짜리, 5년짜리 차이가 뭐죠? 선이 무과실이 있냐, 없냐? 5년짜리는 선이 무과실이 있죠? 10년은 선이 무과실 없죠?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자, 나머지 조문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무주물 선정. 1항.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그러나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두 개만. 아,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되는구나.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구나. 저 밑에 항.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단 공고를 좀 해야 되죠. 6달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동산만 됩니다. 나는 호주머니에 건물을 갖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동산만 됩니다. 반면 오른쪽 매장물은요,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답니다. 그래서 매장물 중에 부동산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학 교수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땅 파다 나온 고대 건축물. 얘를 맨날 그걸 들어요. 그 제가 그 무주물 아닌가요? 그랬더니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대. 이렇게 우겨요. 하여튼 거기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 두 번째,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은 점유를 해야 되지만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된다. 세 번째, 공고해야 된다. 그리고 1년 기다려야 된다.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1년. 마지막으로 남의 땅에서 발견했다. 그럼 땅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고요. 지분 비율은 반반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첨부가 나왔는데요. 첨부는 기존의 물건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 물건의 소유권은 사라지죠. 새로운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게 첨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 부합, 혼화, 가공.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 세 가지. 그 다음 부합은요, 또다시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를 기록하죠. 요 세 놈은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 갑소유 민법 요약집과 을소유 개론 요약집을 합본해서 1차 요약집을 만들었어. 이게 부합.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자, 이때 1차 요약집이 갑소유냐 을소유냐. 일단 주종을 구별해 봐야 돼. 민법이 주냐 개론이 주냐.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 반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균등한 비율 아닙니다.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그대로 혼화에 적용. 그대로. 혼화는 섞이는 거예요. 갑이 가져온 소주 한 병과 을이 가져온 백세주 한 병을 섞어서 50세주 한 주전자를 만들었어. 이때 이 50세주가 누구 거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50세주 안 드셔보셨어? 젊을 때 무지하게 먹었네. 이모 50세주 그러면 이모가 이렇게 할 거예요. 소주 한 병과 백세주 한 병과 주전자 하나 가져와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오이를 살살살 썰어서 50세주 한 주전자 이렇게 무지하게 먹었는데 모르시나? 소맥밖에 모르나? 맛있어요. 근데 일어날 때 쓰러져. 마실 때까지는 멀쩡한데 일어날 때 픽 쓰러져. 정신줄 놓는 술이. 오이 썰어 놓으면 좋아요. 조금 돈이 있으면 이제 레몬 같은 거. 언감생심 옛날엔 레몬 생각도 못했죠. 50세주. 진토닉? 우와. 별세계에서 술을 드셨나? 진토닉? 꿈도 못 꾸죠. 진토닉 같은 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소주에 세 꽉 먹던 놈들이 뭐 무슨 뭐 진토닉은 뭐. 어쨌든 이런 걸 혼하라 한다. 가공. 남의 물건에 노동력을 들여. 노력이라고 써 있는데 노동력. 갑의 유자 한 박스를 을이 연락이 짜가지고 유자청을 만들었어. 10병을. 그게 가공. 그게 누구 거냐? 원칙 재료주의. 근데 유자 한 박스 10,000원이었는데 유자청 10병 한 병당 10,000원 총 100,000원. 10,000원짜리를 연락에 노력 들여서 100,000원짜리를 만들었어. 가액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야. 이럴 땐 가공자 소유. 이런 거 조문 정도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걸 첨부라고 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한다. 이때 부합하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 자, 부동산에 부합하는 게 뭐가 있냐? 갑소유, 건물의 을이 증축.
건물에 건물이 부합하는 걸로 봅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한다. 부동산에 동산이 을이 나무를 한 그루 가져와 가지고 심었어. 나무는 땅에 박혀 있을 때는 부동산이지만 뽑아서 이동할 때는 동산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 갑소유 건물에 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부동산에 부동산 부합, 부동산에 동산, 부동산에 동산 부합. 이때 부합물이 누구 거냐?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갑소유. 그런데 땅값은 100만 원, 을이 갖다 심은 나무 금강송 1호. 그래도 갑소유. 2층짜리 건물에 을이 20층을 증축했어. 증축분의 면적이 훨씬 크고 가격도 기존 건물보다 훨씬 커도 갑소유. 이렇게 원칙이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대원칙. 단. 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경우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때 권원이 뭐냐? 정당하다는 뜻이고 부속이 뭐냐? 독립돼 있다는 뜻이다.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증축. 정당하죠.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부속.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나무를 심고 정당. 정당하죠. 명인 방법을 갖춰서 부속. 그럼 이 나무는 땅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부동산의 부합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기존 갑소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증축을 했고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어요.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즉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 그런데 등기부는 그대로 있어. 증축이 됐으니까 표제부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 건물이 5층짜리고 증축을 2개 층했다면 표제부에 5층이라고 돼 있을 텐데 이걸 7층으로 바꿔야 되잖아. 안 바꾸고 그냥 저당권을 실행을 했어. 그럼 법원은 당연히 등기부만 보고 요것만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누락했어요. 그리고 요것만 매각 허가를 했어. 이때 이 기존 건물을 경락받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취득한단 말이죠.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만 매각 허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놈 때문에 부합 설명돼요. 요놈 때문에. 저당권 가서 요놈이 나오니까 숨차 죽겠네. 요놈 때문에 부합을 설명드린 거예요. 283페이지 서설의 의정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부합이 있고요. 양가 1번에 256조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에 효과의 기억과 니은. 오른쪽 판례 밑에 관련 판례. 갑 소유 땅을 빌린 을 비교 판례. 갑 소유 땅을 빌린 을의 승낙만 받아서 병이 나무 심었어. 을의 승낙만 받아서 갑의 승낙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부합한단 말이야. 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었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다. 따라서 땅에 부합한다. 3번의 기억에 A, B, 특히 B. 다음 페이지 257조, 그 밑에 혼화, 그 밑에 가공. 조문만 간단히. 됐죠? 오른쪽 예제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고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 그죠? 3번. 예를 들어 갑이 물건에 대한 권리 상실했고 새로운 물건을 의리 취득했다면 당연히 갑원에게 보상 청구해야죠. 그래서 3번. 4번.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가 나무 심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 맺은 자가 나무 심는 건 되죠. 그러면 그 나무는 부합되지 않고 그 땅 계약 맺은 자 소유다. 이렇게 돼요. 1, 2, 3, 4. 자, 5번은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유치권 가서 볼 겁니다. 1, 2, 3, 4까지만. 됐죠? 5번은요. 우리 시험에서 거의 최상 난이도로 나왔던 판례인데요. 이 미친 개또라이들이 이걸 계속 내고 자빠졌어. 나중에 유치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까지 보고 나서야 이해가 좀 됩니다. 이거는 1, 2, 3, 4 정도 끝. 요 정도 소유권 취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1, 2, 3번까지 한 거고요. 4번, 5번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벌써 기억 틀렸죠. 니은은 타주 점유자인 돌아가신 분을 상속했어. 타주죠. 그런데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했어. 뭘로 바뀌어? 자주로 바뀌어. 제가 소유의 의사 유무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객관적으로. 리얼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지요. 미음. 선의 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소재기시. 그쵸? 자,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1번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누구? 택배기사분들. 이 사람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2번 기존 통로가 있지만 기능을 상실했다. 통행권 인정된다. 3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을 때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그죠? 4번 명의신탁자에게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그냥 한번 간단히 넘어가세요. 나중에 할 겁니다.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점유할 권능 없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없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1번 자기 소유 부동산 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토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 점유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그럼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있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니까 기산점 이미 선택할 수 있다. 3번 점유자는 스스로 매매 따위 주장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자주로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매매 따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4번은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반 재산이어야 돼요. 5번 타주인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상속받았어. 그럼 뭐야? 타주죠. 새로운 권원에 의한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자주를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아까 1번의 니은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자, 4번하고 5번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간단히 1번 수인이 조합체로 물건 소유라고 돼 있죠. 동업관계를 말하고요. 합유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라고 종중, 교회, 사찰 등 총유주. 이번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가 특징이죠. 따라서 지분 처분할 때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3번 합유 지분은 처분하려면 동업관계니까 동업자 전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동의. 4번의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다 틀렸어. 지분 자체가 없어. 5번은 합유물, 동업자 간의 동업관계로 통해 취득한 물건을 처분 변경할 때도 전원동의. 이럴 때마다 외우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지만 왜 자꾸 외워야 돼? 5번에 1번 지분이 아닌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2번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다. 공유자 입장에서는 지분권이라는 소유권이 침해된 거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을병이 공유하던 땅을 분할을 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네. 당연히 각과 다른 책임, 절하, 담보 책임. 어떻게? 기존 지분 비율로 누구하고 똑같은? 매도인과 똑같은.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요.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자, 5번. 갑을병이요.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않는 특약을 했어요. 특약. 5년 내의 기간이어야 돼. 뭐 5년, 4년, 3년. 자, 5년이라고 했단 말이야. 5년 동안 분할하지 않는다. 그런데 1년쯤 됐을 때 병이 정한테 지분을 팔았고 얘는 분할하고 싶어. 그랬더니 갑과 을이 기존의 병하고 5년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했대. 따라서 분할 못한대. 불분할 특약을 정액의 주장, 즉 정액의 승계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특약 등은요.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정은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분할 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약사항들은 등기까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 그런데 언제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분할 금지 특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번은 좀 어렵고요. 1, 2, 3, 4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다시 한번 보면 좀 나아요. 아시겠죠?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잔소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